실패.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단어죠.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한 단어 속에 정말 다양한 얼굴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실패라는 단어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고 그 여러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단순히 목표 달성 못했네. 이게 달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사전적 의미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패의 기본 뜻이죠. 그의 첫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의 뿌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실패의 어원이 라틴어 펠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실패하다라는 뜻 말고도 속이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원래는 목표에서 속아서 길을 잃은 상태?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었던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실패의 첫 번째 얼굴을 만나러 가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감정은 그냥 걱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아예 새로운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에서 쓰이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지 못했다. 어때요? 확 와닿죠? 바로 이런 두려움이 새로운 기회를 막고 우리를 그냥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실패의 구조,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실패라는 과정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건 완전 실패의 지름길이야. 이 표현 있잖아요. 마치 정해진 레시피처럼 어떤 재료들을 섞으면 반드시 실패라는 음식이 나온다. 이런 걸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건요, 어떤 행동이나 요소들이 딱 조합됐을 때 이건 거의 빼도 박도 못하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패로 가는 레시피인 셈이죠. 예를 들어 백업 계획이 없는 건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표현은 너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 하고 강력하게 경고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걸 콕 집어서 말하는 표현을 볼게요. 바로 failure to라는 구문인데요. 주어 쉼표하고 to를 넣어서 주어가 뭐뭐 하는데 실패했다, 혹은 그냥 주어가 뭐뭐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특히 좀 공식적인 문서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해서 손실이 났다거나 그가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났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과 그로 인한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연결시켜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 어떤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다른 명사랑 합쳐지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실패가 있죠. 시장이 자원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요. 또 IT 쪽에서는 시스템 장애라는 말을 쓰죠. 전체 네트워크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고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어들은 전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실패를 분석하고 피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표현은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다. 이건 그냥 실패했네 하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용감하게 딱 마주하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의 핵심은
바로 용기와 결단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선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직시하고 버텨냈다처럼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실패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들을 좀 비교해 볼까요? 제일 헷갈리는 게 아마 실패와 패배일 텐데요. 아주 간단해요. 실패는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요. 패배는 나 말고 다른 상대방이 있어서 그 경쟁에서 진 걸 의미합니다.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 실패를 둘러싼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실패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대실패는 정말 완전 망해서 망신까지 당하는 훨씬 극적인 상황을 말해요. 그리고 붕괴는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결점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 안의 약점 같은 걸 가리키죠. 어때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뉘앙스가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고르느냐가 결국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실패의 다양한 얼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언어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마주할 다음 실패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